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성과 그리고 향후 활동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총국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75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남양주 출신 싱글벙글 이병길 의원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제노동위에서 이제 도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일들을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먼저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 소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도민의 살림살이와 관련된 5개의 실국과 10군데의 공공기관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 보호에서부터 첨단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경기도의 경제 정책을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또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더 노력해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제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청렴과 투명이란 얘기인데요. 청렴, 투명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정치를 접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지금까지 청렴과 투명이 우리 정치인들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처음 도의원이 되어서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한 경기도 주식회사의 공공배달 애외의 예산 낭비도 지적을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일관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현실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혈세가 투입되는 배달앱도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한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청렴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면 공직사회를 관리 감독할 수 없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4.10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 치러지면서 경기도 의회 정치 지형에도 좀 변화가 생겼는데 민주당이 이제 세석 다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이제 76명, 민주당 77명, 개혁신당까지 들어서면서 3당 체제까지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경기도 의회에서도 협치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10대 때 굉장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졌던 경기도의회가 11대 때는 협치를 통해서 도민을 잘 보살피라고 도민들께서 국민의힘의 78명, 민주당의 78명 동수로 저희를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양 당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금까지 큰 이견 없이 잘 운영되어 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도의회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결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도 하반기 의회를 함께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기도의 조직 개편 등 산적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민의 살림살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희 도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보다는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면 협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남양주시에서 열린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석한 남양주의 국회의원께도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당을 떠나 협치를 통해 경기도와 남양주시 그리고 국회와 우리 경기도의회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조례안도 여러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알리고 싶은 조례안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모든 조례가 다 애착도 가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하면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혁신성을 가진 기업에게 도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산업보안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기관과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주경제는 2040년 그러니까 한 16년 후에 27조 달러 한국 하나로 환산하면 한 3경 이상의 규모로 경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및 뿌리 산업 분야 등 우주 항공의 기반 기술을 갖고 있는 산업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도민의 경제적 이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구 현안도 질문을 좀 드려보면 남양주가 지금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 협의체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양주의 공공의료원이 꼭 필요한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경기도 동북부 지역 특히 우리 남양주시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종합병원 하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요. 지역 공공 의료를 강화하고 도내 지역 간 또 균형적인 의료 발전 도모를 위해서 공공 의료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대비 종합병원이 부족하지요. 특히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급 의료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죠. 공공의료원은 이런 도로 또 이런 등 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변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의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면 인접한 양평군과 가평군 또한 구리시 주민들에게도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설립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5월 7일 날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민관정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400병상 규모로 약 3만 3천 제곱미터의 백봉지구에 예정지를 마련하고 유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돌봄 기능을 포함한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